코로나19가 휩쓴 3개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계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사람들의 소비가 마비되는가 하면 국적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게는 아예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집에 생활비조차가 굉장히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코로나 이후 자칫 L자형 장기 경제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경제 성장률은 추락하고 최악의 실업난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량 실직이라 그러죠. 굉장히 그 문턱 앞에 와 있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충격은 되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큰 충격이 예상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카드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는 복지정책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경제정책적 측면이 훨씬 큰 것이고 그걸 좀 받아서 펑펑 쓰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라앉은 소비를 이제 촉진시키자.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린 지 약 2달.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던 지난 3월. 이때부터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자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비중이 워낙 크고 또 최근 어느 나라나 다 내수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내수 쪽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이 돈도 못 번다. 그러면 은행에 빌렸던 이자도 갚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도산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면 거기 또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다시 이제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못 하게 되고 소비를 못 하면 다시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는 거죠.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당장 위험 신호가 찾아온 건 실업률. 5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등 사람들과 대면하는 서비스업을 위주로 한 고용 충격이 이제 서서히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바람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 바로 청년층입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시련을 맞았는데요. 대형 유통업체들 여기서는 지금 대량 실직에 이제 눈앞에 왔고요. 그러다 보면 그 파고는 계속해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특히 여성, 고령자, 청년들 위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당장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경영이 힘들어진 기업들이 점점 채용을 미루면서 취업난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아르바이트생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업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 임대료 감당하기도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은 기존 근무자들조차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전에는 직원을 한 분 썼었고요. 또 야간에는 야간 알바생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스태프분들이 전부 다 그만둔 상태고. 문 닫을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저의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를 반영하듯 4월 취업자는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5월 취업자 역시 작년보다 39만 명이나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더욱이 취업자가 석 달이나 연속으로 줄어든 것도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안 그래도 무거운 취준생들의 마음이 더욱 심란해지고 있습니다. 졸업해도 당장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 정규적으로 뽑다가 그렇게 불규칙성으로 그냥 필요할 때만 뽑는다고 하면 언제 다시 또 채용이 될지도 모르고. 대졸자 비경제 활동 인구는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41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대 후반 전체가 고용시장 진입을 하염없이 대기하는 이른바 코로나 세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면 취업 시간이 굉장히 줍니다. 우리가 이제 양질이냐는 한 주에 36시간 일하느냐, 미만을 일하느냐, 이상을 일하는데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취업자의 수가 490만 명, 5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36시간 이상의 아주 양질의 자리에 있던 분이 65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의 질과 양이 동시에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까지 동시에 나빠졌다는 겁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자영업을 17년째 하고 있는 서울의 성규선 씨. 지난 3월 장소를 옮겨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려 했지만 마침 터진 코로나 사태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해서 이쪽으로 옮기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굉장히 매출은 고사하고 알리지도 못해서요. 임대료하고 전기세 내고는 딱 맞을 자기. 그러면 뭐 코로나 이전에 100이라고 치면 네. 뭐 얼마 정도 됩니까? 100이라고 치면 한 40%도 안 되죠.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 오늘은 방문 고객의 네 탭을 받았어요. 중선 이후부터는 일 매출을 분석해보면 줄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달 임대료에 대출금까지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벌기가 힘들답니다. 이는 이곳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동네 골목 상인들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밥 굶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임대료는 보세요. 순식간에 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행 대출금 내야 되고 또 집에 애들 있으면 학비 대도 그러면 우선순위를 있기 때문에 1금융권이 안 되면 또 2금융권 그것도 안 되면 일수를 쓴다든지. 전에도 경기 침체에 따라 영향이 컸지만 이번 경우처럼 심각한 때는 없었다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서울에서 휴게 음식점의 폐업률은 올해 약 67%에 달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최고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정부가 단행한 것은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필요한 가게와 기업, 상인들을 위한 대출을 크게 늘린 건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양적 완화 아니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꼭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보셔도 크게 이렇게 틀린 건 아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쓴 적이 없는 조치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유사한 정책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3월 5대 은행 대출 잔액은 계속 증가해서 한 달 전보다 무려 2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재정 정책 역시 역대급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확장 재정을 연일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현실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방문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각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정부가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 반갑습니다. 네. 이 지사는 어떻게 빨리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 단계는 사실상 예를 들면 하루에 매출 자체가 전기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 지원보다는 소비 자체를 늘려서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훨씬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자 갈수록 어려워진 골목 상권.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셈인데요.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외한 지역 골목 상권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고 3개월 안에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나누어준 지금 그 성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현장의 그림으로도 거의 명절 대목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2달 이상 계속되고 있고 객관적인 수치로는 카드 가맹점 중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의 매출 격차들이 거의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소득 지급 이후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카드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가 하면 카드 매출 비율도 전형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전국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본 겁니다. 이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재난지원금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소득이 급감하고 또 뭐 매출이 급감한 그런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이 이른바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 생계를 좀 더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인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광장시장에서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추기순 씨. 간장게장만 먹는 거지. 이거 밥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잘라가지고 쌈 싸 먹었잖아. 아니. 오시는 대로 이제 카드를 끊어드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낫죠. 전번에 아예 그냥 손님이 없었잖아요. 다 고마우면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재난 카드 상품권 다 받습니다. 저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그 예적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따진다 가면은 20% 정도 코로나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가게들은 그나마 숨 쉴 틈을 얻었습니다.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지역에 쓰라니까 소비자들이 좀 오셔갖고 그거는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희망이 보이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인 전통시장. 소비회복세가 완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용자 분석 결과 최대 수혜 업종은 동네 마트와 음식점이었는데요. 동네 소상공인들이 먼저 큰 수혜를 본 겁니다. 지속되어 침체됐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심리를 살려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서울시 긴급생활비나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 심리가 이제 살아난 것은 뭐 이렇게 그 각종 지표로서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그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수를 보니까 지난 5월 말에 이제 3월 대비해서는 59.0포인트, 그다음에 작년 5월 대비는 16.7포인트가 늘었고요. 전통시장은 이제 보면 3월 대비해서는 83포인트, 작년 대비해서 49.7포인트로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고요. 한편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분야는 여행 관광업. 강원도는 지역 전체가 관광업에 영향이 큰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바로 관광이었습니다. 근데 관광이라고 하는 그냥 관광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농산물 소비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 가면 뭐 가서 먹으러도 댕기고 구경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 동해안 쪽부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부하는 대신 펑펑 쓰자는 논리를 펴온 최문순 지사. 도청 공무원 50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를 펼치는가 하면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등 강원도 농산물 특판 행사를 펼쳐 완판시키는 등 화제를 모았습니다.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의도였는데요. 쓸 경로를 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실 수 있는 경로를 열어드리고 또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드리는 것. 그런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그래도 훨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위험이 좀 적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좀 써주시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소비 심리가 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비교적 좀 반응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강원도의 농산물은 코로나로 수출길이 막혔던 데서 벗어나 새로운 판로가 열리고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른바 계층 구조에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한테 직접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이 소비한 효과가 승수 효과로 나타나서 다시 이 밑바닥 경제부터 해서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톡톡히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러자 평소에도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논의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 시작된 건데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체계적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 역량은 늘어나는데 고용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줄어들어서 소비가 침체되죠. 그러면 소비가 다 무너지면 결국 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장 경제에 구조적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주자. 즉 수요를 촉발해서 그게 다시 생산을 유발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그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소득을 채워주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며 고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다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에서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아직 우세합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양적 완화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부채 경고 등이 켜지는 등 재정 건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신중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무려 약 1,100조 원. 이는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정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국가라는 건 항상 지속 가능한 것이 최우선의 목표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항상 우리가 일자리 창출. 그래서 경제 정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은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느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재원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들어가면서 기본소득보다는 자기의 노동을 통해는 자기가 창출해낸 소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하면 고용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도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기 부양책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본소득을 지금보다 훨씬 잦은 주기로 또 훨씬 큰 이제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세입 구조라든지 또 재정 지출 구조 전반을 놓고 함께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 긴급재난지원금.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충격이 예상되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 더 신속하고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굉장히 방역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요. 재정 정책도 구제성의 성격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만 진짜 본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 테니 기업에게 일거리를 주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이제 높아진 국제적인 위상 또 브랜드 가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인류의 역사에서 보지 못한 큰 경제 국운 융성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적 전환을 이뤄내려면 이 위기일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보통 일상이 계속되면 뭔가 본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남북 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는 말아요.